아침 1시간의 기적, 영혼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통의 의미를 평생 탐구했던 철학자인데요. 그가 남긴 통찰 중에서도 특히 아침 1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않으셨나요? 아직 눈꺼풀조차 완전히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화면을 켜고 밤새 쌓인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뉴스 헤드라인,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숫자.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정신은 이미 타인의 세계로 납치당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물론 그가 살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침부터 신문을 펼쳐들고 남의 이야기,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신문을 읽는 것은 정신적 조욕을 더러운 물로 하는 것과 같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 정신이 가장 맑고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그 귀중한 아침의 순간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갓 솟아난 샘물에 독국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은 짓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의 시작부터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타인의 의견,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요구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의 방식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여러분의 정신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맑습니다. 밤의 잠을 통해 모든 피로가 씻겨나갔고 의식은 어떤 선입견이나 잡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통찰력 있으며 가장 여러분다울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 더없이 귀중한 정신의 첫 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에서 쏟아지는 비극과 논쟁을 머릿속에 쑤셔넣고 SNS에서 타인의 과시된 삶을 구경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치 왕이 왕좌에 앉자마자 거지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허무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아침에 1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여러분만의 1시간을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타인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오직 여러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죠. 아침은 청춘의 시간이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의 질적 차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계만 들여다본 기계적 사고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의 청춘이다. 청춘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가능성이 무한하며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로운 시기입니다. 하루라는 작은 인생에서 아침은 바로 그 청춘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생리학적으로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뇌는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밤 동안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신경세포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아침에 뇌는 아직 소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이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깨끗한 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면 그 깨끗한 물에 온갖 이물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들이 모두 타인의 의도, 타인의 욕망, 타인의 세계관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핵심 통찰처럼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의식 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가 결정됩니다. 아침 1시간 동안 깊은 사색을 한다면 그것은 오후 10시간 동안의 피상적인 생각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평생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후의 정신으로는 아침의 통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왕좌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손대지 마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오직 여러분 자신과만 대화하세요. 고독이라는 성역.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확신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영원히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아침의 1시간은 우리가 유일하게 완벽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나가 되는 시간이죠. 이 고독의 시간 동안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나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은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창조적 직관이 깨어납니다. 방해받지 않는 정신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을 갑자기 찾아냅니다. 객관적 인식의 단계에 이릅니다. 나에게 이익인가? 라는 욕망의 렌즈를 벗고 세계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단절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자유입니다. 치적 절제의 기술. 쇼펜하우어는 아침 1시간 동안 책조차 펼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는 독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이 읽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타인 생각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색을 위해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않음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하나의 질문을 깊이 탐구하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과 오래 머무르세요. 어제 읽은 것을 반추하세요. 소가 되새김질하듯 정보를 지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세요. 사건 기록이 아닌 사색의 기록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세요. 고해를 건너는 방주. 인생은 고통의 바다고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의지의 부정, 즉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1시간은 바로 그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아침의 사색을 통해 중심을 잡은 사람은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방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자기 자신과 온전히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인간은 고독할 수 있는 만큼만 위대하다. 내일 아침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은 청춘이다.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